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 장터를 보다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정크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 버전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플스5 전용 게임은 적은 편이고 플스4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수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증상을 보자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이 컨트롤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손상이 있어 보이고 개를 키웠을까요? 거의 물어 뜯겨버린 그런 이제 아날로그 스틱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플스4에서 컨트롤러를 인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USB 케이블을 이었을 때도 반응이 없고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 기기를 판매를 하실 때도 초기화도 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선 컨트롤러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수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컨트롤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 본체를 보게 됐는데 외관상 상처도 많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크로서 판매자 설명에 따르면 이 게임 CD를 넣었을 때 게임 CD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젝트 버튼을 눌렀을 때 게임 CD가 나오지 않고 내부에 머물러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CD도 잘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체를 우선 살짝 봤는데 일단 뒷부분에 봉인 실이 제거된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이전에 아무래도 한번 분해를 해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 손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부분도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듀얼쇼크가 인식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USB 케이블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제 비순정 케이블이라든지 일부 케이블에서는 듀얼쇼크를 연결해도 인식이 잘 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처음 구입하셨을 때 들어갔던 정품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케이블들을 이제 돌려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플스4에 전원을 넣어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USB 케이블을 한번 꼽아서 듀얼쇼크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플스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팅이 되었고요. 기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이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4 본체에 꼽혀 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꼽아 보면 충전이 일단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요. 잠시 빛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모습도 보이네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충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이 상황에선 두 가지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문제, 아니면 여기 포함되어 있는 이 커넥터 부분 손상으로 인해서 내장된 배터리로 전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인식이 되지 않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PS 버튼도 눌렀을 때 느낌이 뭔가 이물질이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듀얼쇼크를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오염된 부분을 한번 청소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홈 버튼 부분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터기로 방전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기 검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을 연결해서 전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현재 4.1 정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 자체가 방전이 되어서 동작이 안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연결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듀얼쇼크 자체의 고장, 아니면 이 배터리 자체가 물론 이제 4.1로 표시가 되고 있지만 동작을 하지 않도록 고장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컨트롤러 버튼 부분과 케이스 부분은 깔끔하게 물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깨끗해진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이 고무 패킹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오염이 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버튼을 조립을 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제 홈 버튼은 이물질로 인해서 이제 인식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이렇게 다시 눌렀을 때도 인식이 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배터리가 이제 4.1V였지만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동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 버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네요. 버튼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면 방전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다른 임시로 별도 배터리를 교체를 한 뒤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된 배터리를 한번 꼽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꼽아주고요. 뒷부분도 확인을 위해서 뒷부분 LED도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꼽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충전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배터리가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하려면 충전 케이블을 꼽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충전 케이블을 꼽아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정크 상태를 확인했을 때 빛이 잠시 들어왔다 꺼지는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제대로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제대로 연결이 됐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 홈 버튼 한번 눌러 보면 홈 버튼 어째서인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다든지 이물질로 인한 인식 불량일까 싶어서 청소를 해봤는데 인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배터리 문제도 현재는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의심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듀얼쇼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름 케이블이 있는데, 이 필름 케이블이 의외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그 보드 쪽에 핀을 연결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홈 버튼을 보게 되자면 가까이서 보게 해볼까요? 듀얼쇼크 기판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각각 이 핀들이 버튼 입력을 받는 부분이 되겠는데, 자, 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핀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핀인데, 그 그라운드 핀 바로 옆쪽에 이렇게 홈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홈 버튼에 직접 연결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홈 버튼 부분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라운드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 버튼이 인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싱크를 하기 위해서 빛이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파손된 부분은
필름 케이블 쪽이 파손이 되었고 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다 수정이 되어서 제대로 동작을 한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 버튼 필름 케이블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필름 케이블 자체를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시면 필름 케이블을 구매하고 이제 그 오는 동안에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핀 부분을 직접 납땜을 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필름 케이블 자체에 이거 납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필름이 좀 녹아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핀 부분과 그리고 이 홈 버튼이 있는 부분 쪽에는 필름 케이블 대신 이제 금속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인식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을 위해서 듀얼쇼크 뒷부분에 여기 이 라인들이 지나가는 하단 부분인 이 부분이 홈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상처를 내서 납땜을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얇은 와이어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 버튼 부분과 그리고 그 주변 부분 그라운드를 긁어서 두 개의 접점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납땜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다시 LED 표시가 되는 백커버까지 연결된 상태이고요. 홈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인식이 되어서 홈 버튼이 동작을 하고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인식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얼쇼크는 다시 조립 완료가 된 상태이고 처음 수리를 하기 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아날로그 스틱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줬고 각 버튼들도 이제 물 청소를 해줬더니 상당히 깨끗해진 모습이고요.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 버튼을 눌러서 전원이 켜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식이 됐고 플스4도 이 듀얼쇼크를 제대로 인식을 해서 부팅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날로그 스틱도 문제가 없고요. 일단 이로써 이제 듀얼쇼크 수리는 완료가 되었고 본체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배출이 잘 안되고 있고 이렇게 걸려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계속 배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플스4 내부에서 CD가 걸려서 나오지 않는 그런 CD 걸림 증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제 강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과 같이 게임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을 꺼내려고 해도 이젝트 버튼을 눌러도 말을 듣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럴 때는 게임기 이제 플스4 슬림의 경우입니다. 물론 뚱뚱한 버전 그리고 프로 버전에도 별도의 이제 강제 배출 기능은 있고요. 슬림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하단에 CD롬이 있는 부분에서 우측 쪽에 보시면 동그란 버튼인데 이 부분 하단에는 나사가 있습니다. 강제 배출이 되는 나사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거 여기에 꼽으시고 돌려주시면 CD가 강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강제 배출을 해보자면 보이시나요? CD가 조금씩 이렇게 밀려서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이제 플스4를 분해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게임 CD를 꺼낼 수 있으니 혹시나 내부에 CD가 걸려서 곤란하신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CD를 배출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부분을 한번 청소를 해보고 그리고 내부에 걸려있는 기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물질이 있는지도 확인해서 한번 수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포도 한번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상당히 먼지가 많은데 이 부분도 한번 청소를 하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테이션이 켜진 상태에서 디스크를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볼 텐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 롤러 부분이 되겠고요. 디스크 삽입과 배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롤러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넣었을 때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디스크를 넣어보면 일단 잘 안 빨려 들어가죠. 손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삽입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배출 쪽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젝트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롤러가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는 영향으로 이 게임 디스크가 제대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일단은 롤러 부분을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디스크 상단 부분을 뜯어서 이 롤러 부분 위치도 제대로 맞는지 그리고 이 기어 부분에 먼지가 들어가 있다면 먼지 부분도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슬림 기종의 CD-ROM은 분해가 간단한 편이고요. 여기는 나사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간단하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었고 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단은 청소를 해주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롤러 부분을 보자면 이물질이 이렇게 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방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롤러를 제거를 해서 청소를 해줄 텐데 이게 그냥 확 빼버리게 될 경우에 롤러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분해된 롤러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 청소가 끝이 났고요. 청소하는 방법은 주방 세제 같은 것으로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마무리 하실 때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클리닝이 끝난 상태에서 디스크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볼까요? 네, 처음 상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젝트가 특히나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젝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네, 깔끔하게 삽입과 배출이 완료가 되는 걸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크 플레이스테이션 4 슬림형을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충전이 안 된다든지, 그리고 홈 버튼이 눌려지지 않아서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리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먼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하고, 특히나 게임 디스크가 삽입이 되고 배출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정크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본다면 이제 금전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수리를 하는 재미도 있으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